수능이 끝난 날 밤 딸아이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아빠 집 가서 살래.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는 나 대학 못 보내주잖아. 18해를 새벽 4시에 일어나 손이 트도록 생선을 다듬어 온 엄마에게 딸은 그 말을 남기고 다음 날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딸이 돌아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등기부등본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시겠어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먹먹하게 내려앉으셨다면 영상 왼쪽 아래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 작은 손길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엄마, 나 아빠 집 가서 살래.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다. 손이 먼저 움직였다. 눈을 뜨기도 전에, 의식이 채 돌아오기도 전에 손은 이미 고무장갑을 찾고 있었다. 시장 골목의 새벽은 다른 세상처럼 차갑고 조용했다. 생선 비린내가 찬 공기 속에 가라앉아 있었고 형광등 빛은 늘 조금 노랗게 깜빡였다. 이수연은 그 빛 아래서 오늘도 생선을 다듬었다. 손이 텄다. 손끝이 갈라졌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다. 유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딸아이 이름은 박유진. 이수연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름이었다. 유진이 아버지, 그러니까 전 남편 박성주는 유진이가 7살 되던 해에 집을 나갔다.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했다. 짐을 싸는 그의 등을 보면서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유진이가 자고 있는 방문을 한번 바라보았다가 고개를 돌렸다. 그날 밤부터 이수연의 새벽 4시가 시작되었다. 시장 생선 가게는 처음에 남의 가게였다. 손이 빠르고 눈치가 있다는 소문이 나서 주인에게 부탁해 가게를 넘겨받았다. 빚을 냈다. 갚았다. 또 빚을 냈다. 또 갚았다. 유진이 학원비가 오르면 반찬 가짓수를 줄였다. 유진이 교복을 새로 맞춰줘야 할 때면 자신의 점퍼를 한 계절 더 입었다. 남들이 보기에 초라한 삶이었을지 몰라도 이수연에게는 그것이 전부였다. 유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밥상을 차렸고 유진이가 웃으면 그날 하루가 괜찮은 날이었다. 그 아이가 수능을 치렀다. 시험이 끝나는 날 이수연은 유진이가 좋아하는 떡볶이와 순대를 사서 집에서 기다렸다. 딸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렸다. 이수연은 웃으며 일어났다. 유진이의 얼굴은 이상하게 굳어 있었다. 엄마, 너 왔어? 배고프지? 어서 와. 나 아빠 집 가서 살래. 순간 이수연의 손이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어디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냥 그 짧은 문장이 공중에 떠서 사라지지 않았다. 무슨 소리야? 유진이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똑바로 쳐다봤다. 그게 더 아팠다. 엄마가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는 나 대학 못 보내주잖아. 아빠는 사업해서 돈 많이 번다고 했어. 아빠한테 학비 받을 거야. 이수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뭔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이 막혔다. 반박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맞는 말이어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 말을 이 아이의 입에서 듣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었다. 아빠가 오래됐지만 연락은 되잖아. 이번에 얘기해봤어. 유진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날 밤 이수연은 유진이 방 앞에 서 있다가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창문 밖을 오래 보았다. 눈물이 났다. 손으로 입을 막았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다음 날 아침 유진이는 짐을 쌌다. 이수연은 주방에서 밥을 지었다. 유진이 가방 끄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나 간다. 그래.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현관문이 닫혔다. 이수연은 한동안 가스불 앞에 서 있었다. 밥이 다 되었다는 알림이 울렸다. 그녀는 밥솥 뚜껑을 열었다가 닫았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꺼버렸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생선을 다듬었다. 손님을 받았다. 흥정을 했다. 웃었다. 거스름 돈을 셌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이 줄어든다는 걸 그 즈음에 이수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전 남편이 나갔을 때도 그렇게 버텼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었다. 악착같이 살았다.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 악착같이라는 말이 딱 맞았다.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았다. 아플 때도 가게를 열었다.
설날 아침에도 시장은 사람이 필요했고 이수연은 그 자리에 있었다. 돈이 조금 모이면 가게를 조금 더 키웠다. 단골이 생겼다. 이름을 기억해주는 손님들이 생겼다. 그 작은 생선 가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졌다. 유진이 소식은 가끔 들려왔다. 잘 지낸다고. 아빠 집에서 공부한다고. 대학에 붙었다고. 이수연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했다. 웃으면서 말했다. 다행이라고. 그 말을 하는 동안 속이 어땠는지는 그 사람도 몰랐고 이수연도 굳이 말하지 않았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 10년이 지났다. 어느 가을 오후였다. 이수연은 가게를 닫고 혼자 늦은 점심을 먹으려던 참이었다.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숟가락을 들었는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들었다. 유진이었다. 10년 만이었다. 그 사이 아이는 어른이 되어 있었다. 키가 조금 더 컸다. 얼굴이 날카로워졌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다. 잘 차려입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지쳐 보였다. 그 눈이 이수연을 찾아 문 앞에서 멈추었다. 이수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것이 반가움인지 서러움인지 아니면 오래된 분노인지 본인도 알 수 없었다. 그냥 꾹 눌렀다.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왜 왔어? 담담하게 물었다. 떨리지 않게.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게. 유진이가 천천히 걸어와 맞은편에 앉았다. 앉아서 오래 이수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이 이상했다. 뭔가를 참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다. 엄마. 나 아빠 집 간 거. 엄마가 힘들까봐 그런 거였어. 이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학비 만드느라 더 고생할까봐. 그게 싫어서. 아빠한테 받으면 엄마가 덜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간 거였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어? 이수연이 조용히 물었다. 원망이 아니었다. 진짜 궁금해서였다. 그 말이 얼마나 박혔는지 이 사람은 알까? 유진이가 고개를 숙였다. 그냥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붙잡지 않을 것 같아서. 이수연은 말이 없었다. 엄마가 붙잡으면 못 갈 것 같아서. 그러면 엄마 계속 고생할 것 같아서. 한동안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이 없었다. 국밥에서 김이 올라왔다. 창밖에서는 시장 골목의 오후 소리가 들어왔다. 아빠 집에서 편했어? 아니. 유진이가 바로 대답했다. 머뭇거림이 없었다.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거기는 내 집이 아니었으니까. 밥 먹을 때도 숨죽이고 먹었어. 새엄마 눈치 봐야 하고 아빠 눈치 봐야 하고. 내가 거기 있는 게 잘못인 것 같았어. 그러니까 공부밖에 없었어. 이수연은 듣고 있었다. 하루 4시간만 잤어. 나머지는 다 공부했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거였어. 열심히 하면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목소리가 갈라졌다. 빨리 나와서 엄마한테 가려고. 이수연의 눈이 뜨거워졌다. 꾹 눌렀다. 입술을 꽉 다물었다. 유진이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봉투가 두꺼웠다. 나 변호사 됐어, 엄마. 알아? 이거. 봉투를 밀었다. 상가 건물 등기야. 2층짜리. 엄마 이름으로 해뒀어. 임대 수입 들어오면 이제 새벽에 안 나가도 돼. 이수연은 봉투를 보았다. 손이 가지 않았다. 유진아. 응. 나 새벽에 나가는 거 싫지 않았어.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내가 있을 때도 없을 때도. 그게 엄마 삶이었어. 그게 창피하지 않았어. 한 번도. 유진이의 눈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엄마 삶에서 제일 창피한 건 내가 그 말하고 나간 날이 아니야.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던 거. 그게 창피해. 유진이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눈물이 떨어졌다. 닿지 않았다. 엄마 미안해. 됐어. 아니 미안해. 진짜로. 됐다고. 이수연은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조금 떨렸다. 그러나 꼭 쥐었다. 국밥 먹었어? 유진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럼 먹어. 오늘은 내가 살게. 이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주인 아주머니를 불러 국밥 한 그릇을 더 시켰다.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를 당겨 앉았다. 맞은편에 유진이가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이수연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다. 하루 4시간. 그 아이가 잔 시간이 고작 4시간이었다는 것. 눈치를 보며 밥을 먹었다는 것.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 그러면서도 빨리 끝내고 엄마한테 오려고 했다는 것.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배신당했다고 생각했다.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이번엔 꾹 누르지 않았다. 유진아. 응. 다음 주에 한 번 더 와. 유진이가 고개를 들었다. 밥 해줄게. 집에서. 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 유진이의 얼굴이 와르르 무너졌다. 어른의 얼굴이 아니었다. 그냥 7살짜리 아이의 얼굴이었다. 엄마가 보고 싶어서 잠 못 자던 아이. 4시간씩 자면서 빨리 오고 싶었던 아이. 이수연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 딸의 등을 한번 쓸어내렸다. 말은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 없었다. 국밥이 나왔다. 2그릇. 나란히 놓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서 천천히 먹었다. 시장 골목의 오후가 창 너머로 흘러갔다. 생선 냄새가 조금 났다. 이수연은 그 냄새가 좋았다. 오래 맡아온 냄새였다. 이 냄새가 이 아이를 키웠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무것도 더 필요하지 않았다. 어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새벽을 산다. 말이 없어서 사랑이 없는 게 아니다. 말 대신 손이 움직이고 말 대신 몸이 나가고 말 대신 하루가 쌓인다. 그 하루들이 결국 한 사람의 평생이 된다. 에필로그. 딸 유진이가 하루 4시간씩 자며 버텼던 건 성공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빨리 끝내고 엄마한테 오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리고 엄마 이수연이 10년을 악착같이 살아낸 건 딸에게 잘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살아 있어야 했으니까. 딸이 돌아올 때 여기 있어야 했으니까. 사랑은 때로 가장 다정한 말 대신 가장 아픈 선택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진짜 의미는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진이의 엄마였다면 그날 딸이 짐을 싸서 나갔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신가요? 또 유진이의 선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18살 딸이 엄마를 위해 내린 그 결정,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혹은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걸리시는 분들도 편하게 써주세요. 여기서는 다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다음 이야기가 올라올 때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앞으로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